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을 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6천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현재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높게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무색하게 시장이 오늘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간밤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이제 수급의 꼬임이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5조 가까이 시장에서 매물을 내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죠. 이 수급이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범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창신 메모리의 어제 급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눌렀었다라는 뉴스를 한번 면밀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급등이 우리한테는 악재였었다라고 본다라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렸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밀렸다 장 후반에 다시 말아 올렸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창신 메모리에 의해서 지수가 밀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렸다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단편적이지 않겠는가. 특히 오늘 창신 메모리 주가가 빠졌습니다. 물론 뭐 3에서 5%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크게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일 급등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하지만 창신 메모리가 일단 하락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하락이 꼭 그것만이겠는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노광 장비를 개발해 냈다라는 겁니다. EUV가 아닌 우리가 DUV라는 바로 EUV 밑단계에 있는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설계도를 사진처럼 딱 찍는 그러한 겁니다. 그 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각 증착 과정을 거치면서 웨이퍼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바인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ASML이 독점하던 노광 장비 시장에 중국 기업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것이 ASML을 능가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은 일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이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ASML이 일단은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8% 정도 빠졌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은 중국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ETF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반도체, 우리의 반도체, 중국도 빠졌어요. 만약에 노광 장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발작을 일으켰다라면 중국 증시는 그 호재성 재료에 따라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이 더 정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팔았던 것은 중국발 불안감들이 나타냈었던 이슈는 일부 작용했습니다만 결국은 수급적인 요소가 더 크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그 SK하이닉스의 ADR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도 오늘 투심을 하락시켰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긴 했습니다만 오늘 SK하이닉스가 저는 우연치 않게 봤어요. 8시에 딱 정확히 샜는데 하한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두 주가 거래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해프닝이 나타나면서 SK하이닉스의 투심을 화들짝하게 실질적으로 두 주밖에 하한가에서 거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뭐 매수를 우리가 뭐 마이너스 5%에 내놨으면 마이너스 5%에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해프닝인데 하필이면 해프닝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지금 해프닝이 나타났고 ADR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화들짝 시장이 놀랬었던 원인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짓눌렀었던 것이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상호 출자 투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오픈 AI가 AI 그 엔비디아 칩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우려감을 자아낸 거죠.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투심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앞서 살펴버렸던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했고 삼성전자도 우리가 25만 원을 깨면서 개파락하는 모습들을 보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텐데 일단 지금 수급이 꼬여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면서 지금 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4시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반대 매매에 대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계실 겁니다. 일단 4시에 반대 매매 통보가 갔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증시가 오르거나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목요일날 아침에 반대 매매를 나가는 거죠.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시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물량들도 불안하니까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오늘 차라리 시간에서 정리하자라는 물량도 나오면서 시간에서조차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용 리스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2년 9월 달에 만약에 지수가 6천이 깨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은 신용이 신용을 만들어내고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관의 로스컷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로스컷이라는 것은 기관들은 일정 비중의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일정 비중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라는 내부 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상황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적극적인 분할 매수 관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과연 못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SK하이닉스, 내일 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분석하고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전망하는 유튜브로 올리기를 하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65조 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못 나오면 좀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65조가 나오거나 65조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은 지금 가격대라면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싸졌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밑꼬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해프닝을 제외하면 정확히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리면서 물량을 소화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상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줬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룸은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봤는데 심정적으로는 그게 안 오길 바랬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왔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버텨냈다라는 것이 고마운 거죠.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65조의 영업이익이 나타났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뭐죠? 그 노조와 관련된 주주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고. 글쎄요, 지금 이제 고민이 여러분들 깊어지실 겁니다. 진짜 오늘 제가 여러 방송들을 했습니다만, 뭐 방송 망하는, 뭐 전쟁 났나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 휩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종목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의 어떤 이익과의 좀 다른 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삼전직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전직수 구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할 매수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밑꼬리를 못 달았다는 것이 불안감을 자아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맞춰서 반등을 모색해서 1, 20% 먹겠다. 이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최소한 4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간다라는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오늘도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불편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뷰를 바꿔야 될까요? 이제 삼전 닉스를 손절해야 됩니다. 삼전 닉스는 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너무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확신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삼전 닉스가 지금 가격대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권가의 목표가를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제시한 PER이 아직 이제 10배가 도달한 적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불안하긴 합니다만 삼전 닉스를 여유 자금을 가지고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다. 조금 믿고 기다리자.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시장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을 보면 흔들리지만 우리가 선을 보면 흔들림이 줄어들죠. 조금 넓은 시야로 삼전 닉스에 대한 실적을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전 닉스가 살아야 시장이 삽니다. 지금 삼전 닉스가 를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삼전 닉스가 살아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요. 삼전 닉스가 살면 다음 차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11시에 KBS 뉴스에서 이 부분을 또 생방송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3프로 주 코너에서 또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빠르게 해석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차영주 TV 계속해서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내일 하이스 실적 가지고 유튜브 방송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